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주열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처음은 처음을 반복한다에 나오는 시 세 편을 낭독해드리고 제 감상 소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멀리를 키우다. 멀리를 키워보고 싶다. 애완견처럼 자주 쓰다듬고 싶다. 흔해 빠진 멀리, 누구나 밥 먹듯 멀리 더 멀리를 연발하지만 정작 멀리를 가까이 두는 사람은 없다. 멀리는 가까이의 말을 듣지 않고 가까이 어디에도 멀리는 없다. 읍장날마다 장터 한 구석에 쭈그려 앉은 사람. 그가 무엇을 파는지 풀어 헤친 보따리를 본 적은 없다. 그래도 그가 멀리서 왔다고 한다. 멀리를 들고 온 사람, 멀리를 파는 사람, 적어도 멀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멀리는 얼마나 멀리일까? 멀리를 사야겠다. 다음 장날에는 반드시 멀리를 사야겠다. 그가 더 멀리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시가 좀 낯섭니까? 아니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인가요? 저는 굉장히 낯선 시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우리가 말하는 저 멀리 있는 것을 키운다, 멀리를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다는 건 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푸성기를 가져와서 보따리를 풀어서 파는데, 할머니 이거 어디에서 왔어요? 하면 저 멀리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멀리서 왔다고 할까요? 실제로 멀리에서 왔을 수도 있지만, 송이버섯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산, 뒷산에서 캔 송이버섯이라면 애개개 하지만 북한산 송이버섯이라 하면 뭔가 특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다는 것은 시간도 그만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싱싱하기에는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다고 하면 뭔가 특별해 보인다. 왜?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이 저 멀다는 것은 이국적이다 한 매력이 있고,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은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먼 데서 집까지 왔다 하면 귀한 손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맛에서는 깊은 맛이 날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멀리를 키우고 멀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말하는 언어는 언어의 유희 이지는 않습니다. 이 멀다는 이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버려진 혹은 소외된, 우리가 평소에 멀리하고 저척해두는 이런 이웃을 보듬어야겠다, 사야겠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시이발소처럼 을 볼 때마다 가짜 약장수를 만난 기분이다. 허세가 심하다. 늘 무엇인가 있을 것처럼 행세한다. 하지만 날탕이다. 쪽은 편파적이고 신경질적이다. 분은 집착이 강하고 무엇이든 순간 단단히 문다. 이빨 자국이 선명하다. 가는 생각보다 오래되고 숙달된 경력자들이 많다. 도는 야바이꾼같이 잘 부추긴다. 부터는 의심이 많다.
줄곧 미행 중인 것을 눈치챈 것 같아. 와는 입술이 달려있다. 눈두덩이 좀 부은 채로. 애를 따라가면 대부분 원하는 장소에 도착한다. 의는 많이 다친 것 같아. 아직도 목발을 사용 중이다. 을은 짐칸이 따로 있고 지금도 한 트럭 가득 실려 있다. 은는 질소와 산소 다음으로 많다. 문장 속에 잘 녹는다. 토시 이발소입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덥수룩하고 길게 되면 이발을 하면 산뜻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말의 은, 는, 가, 이, 를 이런 토시를 시인이 새롭게 형용하고 이름 붙여준다는 것이죠. 토시가 새롭게 살아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면 권주열 시인은 한글 학자인가? 아닙니다. 한글을 탐구하는 시인인가?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한글 학자가 언어를 탐구하는 것과 시인이 언어를 탐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작업일 겁니다. 권주열 시인은 이 한글을 탐험해서 한글이 갖고 있는 속성까지 형용하려고 듭니다. 형용해서 그것을 캐묻습니다.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소외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존재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죠. 바로 누구에게? 독자의 머릿속에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캐묻는 것이죠. 아니, 깨뭅니다. 깨물어야 진보하죠. 그렇다면 전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위부대는 본부대의 전장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미리 출정을 하죠. 가시덤불을 해치고 없는 길을 만들고 적의 약점까지 간파하고 일기까지 참고를 해서 본부대에게 타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어는 무엇이 사물이 있다 하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존재든 언어이든 있다가 아니고 하다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시를 쓰고 있다가 아니고 그는 시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한글의 토시에다가 토시를 달아서 말근하게 정리된 혹은 새롭게 느껴지는 이 토시가 결국 인물 좋은 한글이 태어나게 되는데 한글이나 존재나 그것은 시인의 미간, 즉 미간,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미간에서 생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미 전위적이죠. 전위부대는 위험을 온몸으로 타진합니다. 본대가 전쟁을 치기 전에 그는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위부대의 타전이 아니면 본대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전위부대 요원이야말로 진짜 시인이 되는 거죠. 등등. 기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케이스에 담겨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채 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놓인 기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내 앞을 걸어가고 있다. 그의 앞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 등과 등. 아무도 기타를 매지 않았는데도 등등 기타 소리가 난다.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내 등을 한참 보며 따라올 것이다. 내 뒤는 누굴까? 하긴 얼굴을 알 필요가 있을까? 대면은 깊이를 사라지게 한다. 나뭇가지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떨어지는 꽃. 꽃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 걷는 것만이
걸어가는 일, 벚꽃과 목련 등등 꽃이 지고 있다. 어쩌면 이 줄의 맨 끝에 따라오는 사람은 기타를 등에 메고 올 것 같다. 그의 등에 팽팽하게 예비된 표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등들이 한없이 밀려오고 있다. 등등 하면 우리말에서 기타 등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도 이 기타를 언급합니다. 기타의 소리, 기타를 메고 오는 등등이 나의 뒤에서, 나는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의 등을 보고 또 뒤따라오는 사람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 등등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동시에 질문을 퍼붓습니다. 기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람의 등입니다. 자, 등지고 있다. 등을 두드려준다 할 때 이 등은 우리 신체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 뒤쪽에 있는 소외된 곳입니다. 이 기타 소리의 등을 인식을 합니다. 우리의 어느 속에 따라붙는 그 등, 우리의 몸에 따라 있는 등을 위한 시인의 세심한 정서를 보십시오. 앞서가는 사람의 등은 내가 직면하고 내 등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데 내가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 서로 대면하게 되면 깊이가 사라지니까. 시인은 대면에서 사라질 위험성이 뭡니까? 인간 존재의 깊이. 눈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감각의 거의 한 8,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서로 대면하고 보는 것으로 보는 것만 알게 되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수면에 얼음이 있습니다. 10분의 1이 보이고 10분의 9가 수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수면 위에 있는 얼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무의식과 같은 우리 존재의 고유한 영역, 어떻게 한정 지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보고자 합니다. 시인의 인식은 바로 존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존재입니까? 기타 등등의 존재입니다. 이 등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등은 결국 기타의 소리를 뿜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내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장사미사가 미래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예비된 표식이 아직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기타를 메고 올 것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숭고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시집 제목 처음은 처음을 반복한다,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가 처음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끝이라고 본다면 처음에서 끝으로 가려면 처음이 2번 되고 3번, 4번, 5 이렇게 가야 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번, 3번째 되는 것은 뭡니까? 2번째, 3번째도 처음과 다르죠. 그러니까 2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첫 번째, 또 3번째도 첫 번째입니다. 처음은 처음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일상을 미분을 해보자면 다 새로운 거라는 거죠. 또 미분뿐만이 아니라 적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음이 쌓여서 결국에 끝이 되니까요. 처음의 반복으로 끝으로 가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공간을 걷든 상상을 확대하든 다 새로운 것입니다. 과학자가 미생물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시인이 언어를 발견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일상마저도 다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주열 시인은 고유 언어를 가진 시인이다. 한때 미래파가 우리 시단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흐름을 지속되고 있고 물밑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유성을 지닌 언어 도단 혹은 언어의 부조리함, 이런 걸 통해서 일상을 전도시키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권주열 시인은 그 새로운 시각에 매달려서 그걸 탐험하고 탐구하고 발견하고 심지어 발명까지 해내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파 중에서도 사실은 핵심인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새로움을 발견하려는 시인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금세
익숙해지고 익숙한 정서나 경험이 축적되어서 시간이 휑 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면 10년이 지나가 있고 30년이 지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새로운 것을 미분해서 이 세상을 볼 때 상상 속에서의 세상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을 적분하면 끝이 되고 처음을 미분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그 처음은 처음이 아니고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처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닮았습니까? 우주까지 넓혀갑니다. 우주를 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 경험, 인식,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뭐죠? 언어라는 재료입니다. 이 언어 재료를 제대로 탐구하는 시인이 되려는 자세,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 이미지는 형용이 되고 그 형용으로 말미암아 독자의 내리 속에 불꽃놀이가 팍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불꽃놀이를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불꽃놀이가 끝난 다음에 그 찬란했던, 환호작약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경험의 세계를 다시 지금의 시간에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인식으로 인간의 존재는 자랍니다.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고, 그걸 당신은 인식하느냐고, 그 실존을 감당하고 있으시냐고, 궁극으로 존재를 밀고 가라고 당신의 사유에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각도로 인식한 언어를 관습적이고 판에 박힌 듯한 이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사유에 불꽃을 점화하는 시인이다. 권주열 시인의 시적 태도 혹은 시적 자세, 그리고 그 산물인 시는 한국 현대 시의 점화장치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좋은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